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무려 16명이나 배 안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내도 되는지부터 또 보고 경위를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난 8월에 19명이 탄 17톤 규모 오징어잡이 여선이 북한을 출발했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지난달 말쯤에 사단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어서 그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동료선원 15명을 모두 살해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이 좁은 배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을 수 있나 하는 사실도 궁금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나, 3명이. 그리고 그때까지 다 당할 수밖에 없나. 이런 부분들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는 바로 추방을 했는데 지금 추방을 한 걸 놓고 우리 정부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서 추방했다. 그리고 흉악범은 귀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우리 영토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도 있고 또 이 보고 논란도 있는데 먼저 이 추방과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독침 먼저 들어보죠. 내가 북한에 돌아가기 싫은데 나를 강제로 보내려 한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살인 사건과 연루가 돼 있고 그 이후에 하여튼 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사안은 제가 그 상세하게 그렇게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북한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죠, 당연히. 북한에서 범죄자니까. 장관님께서는 이 사람 돌아가는데 동의했어요? 귀순 의사 이런 것 자체가 없었고. 추방한 원인은 결국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난민법이나 또는 북한 탈출 주민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또 하나는 현재지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북한으로 추방을 함으로써 귀순 자체를 막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겁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요. 또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탈북자에 대한 이제 합동신문을 실시하죠. 네. 네. 합동신문 실시 결과 뭐 횡령이나 뭐 사기 이런 범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범죄, 뭐 항공기 납치라든지 뭐 여기 있습니다. 위장 탈출 혐의자, 뭐 특히 살인자,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밝혀지면은 보통 관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 없으니까 비정치적인 상황이 명백하다면 보통 추방을 하죠. 그 국방부에서 그걸 제압하는 데까지는 하여튼 빈틈이 없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북한 눈치 보느라 꽁꽁 숨기고 또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헌법 얘기까지 나오는데 두 분 변호사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기찬 변호사,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헌법적으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헌법적으로 보면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고 예. 북한에 거주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예. 실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살해 행위니까 관할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어떤 수사의 한계도 있는 거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이런 걸 운운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있다고 그걸 받아들여 주더라도 일단 조금 강제 북송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방 그러면 해당 국으로 추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외로 추방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외로 보내는 겁니다. 제3국이나. 제3국이나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건 강제 북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냥 국외로 보내는 선에서도 가능했는데 하필 왜 강제 북송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저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가면은 법 체계도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엄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 북송한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저는 얘기드렸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처럼 북한 주민이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넘어오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독립된 국가 형태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법권이 우리나라 미치지도 않고. 근데 이분들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이제 조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봐도 출입국 관리법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법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도 있지만 이게 거절하거나 이거는 외국인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 이탈 주민법인데 여기도 보면 살인이나 이런 거는 보호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호 안 하는 게 과연 퇴거를 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국경이라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나가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대비한다 그러면 법적인 어떤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협의, 사전에 이런 조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게 없이 지금 말씀처럼 확실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호 조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송이라는 표현도 조금 이상한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국내법을 일단 정비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통일부 장관 얘기도 좀 들어보고 관련 녹취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장의 가혹행위가 그동안 지속됐었대요. 이번에 내려오지 않은 C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선장을 죽이자. 근데 이런 살해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에 나머지 동료 선임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머지 선원들도 모두 살해하기로 자기들이 여기서 모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실을 얘기 안 했던 부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두 명이 범죄자이고 도주자인 것을 알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기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봤을 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의용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매번 신뢰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처해졌던 법과 그리고 일처리의 관행과 다르게 지금 이 정부가 계속 처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혜원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 어떻든 정부가 다른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 사람들의 흉악범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어선이 발견한 게 지난달 말일 10월 31일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경고 사격도 하고 나가라고 얘기했더니만 안 나가고 있다가 이게 납포된 게 우리한테 체포된 게 11월 2일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진 게 11월 7일이에요. 그러면 나흘 정도를 취조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녹호선 나올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틀 만에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통 그 이전까지는 정부의 합동 신문이 일주일 이상 진행돼 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단 말이에요. 이번도 일주일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이 어떻게 알려졌냐?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 기자가 신문 기자가 예.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결위장에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 본인들이 기순의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예. 또 지금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처리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법과 이제까지의 처리해왔던 관행에 맞아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유독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북한의 입장들을 자꾸만 심각하게 고려하는 거 아니냐. 북한의 요구대로 너무 빨리 응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신이 쌓이니까 정부가 발표를 해도 믿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안보실에 김유군 차장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은 JSA에 근무하는 한 중령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고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금 처리한 게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헌법 해석에 따르자면은 대한민국의 영토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또 실제 관행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엄연히 이제 유엔에 그 동시 등록함으로 인해서 그 국가고 또 외교적 관계에 비슷한 관계를 맺어왔고 정상회담도 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 기순자라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 저분들을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 추방을 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근데 국외 추방이라는 것도 말이죠. 앞서 윤기찬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분들 그럼 어디로 보냅니까? 그냥 공해상에다 던져놓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죽으라는 거니까. 그리고 저렇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받겠다는 나라도 없을 거고 그 불가피하게 저는 송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어디까지 언제까지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비밀에 붙이려고 했는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그 안보상의 문제도 있고 또 남북 간의 정치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주의가 광범위하게 있고 또 그 비밀주의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은 이건 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도 아니고 또 남북 간의 아주 예민한 그런 정치적 그 특성이 결부된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나포에서 조사해서 송환 직전에 어쨌든 이걸 좀 알렸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그렇다면은 이런 오해가 좀 덜했을 텐데 이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예결위원장에서 안보실 차장이 문자 받은 거 보다가 한마디로 언론에 들킨 거예요. 그럼으로써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부가 비밀주의를 여전히 지켜야 될 영역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오해를 빚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기자가 그 모습을 찍지 않았어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국방위원회에서 답변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가 군사작전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현역 중령이 JSA 지역의 중령이신데 부대장이신데 이 부대장이
지휘계통상으로 NSC 1차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장관은 모르고 있다 그러고 이 말이 됩니까? 예,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지원 교수. 예. 장관이 저렇게 당당하게 답변할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에 의선이 넘어왔을 때는 해군 특전단이 올라가서 예. 그러니까 그걸 제압하고 오는 과정은 아마 국방부가 아마 했고 예. 넘어오고 난 뒤에는 합동신문조에 의해서 앉아 이렇게 하니까 아마 국정원이나 통일부 이런 쪽에서 아마 중부부서가 되고 그리고 아마 컨트롤타워는 아마 청와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정에서는 소외된 것이 아닐까. 예. 그리고 아마 제 모르긴 몰라도 그 판문점이 송환이 되고 난 뒤에는 아마 국방부도 아마 그러니까 정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게도 아마 보고가 됐겠죠. 근데 예.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JSA 지금 지역 부대장이 지금 안보실 먼저 보고를 하는 바람에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사안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젯밤 정도는 아마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지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JSA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JSA라는 지역이 아주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방부 장관이 일일 보고를 통해서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예.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제 상당히 이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 부처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오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봐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 통해서 알았다.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생각해도 사실 비판받을 대목은 분명히 있어 봅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부의 결정이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선이 지금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우리도 아마 도감청을 통해서 이 배가 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지를 예. 다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비정들이 주고받은 무슨 통신 같은 걸 다 아마 이래 도감청을 했겠죠. 예. 그러면서 이 배가 뭐 때문에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저 배의 동향을 상당히 아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압을 하자마자 그 배에 올라가서 혈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살인 사건이 있었던 부분을 다 꼼꼼하게 점검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두 사람을 분리 신분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입증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상당한 그러니까 지금 살인 사건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구나. 그래 아마 그런데 판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페스카마오 사건을 참작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사건이죠? 페스카마오 사건이라고 199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모아의 섬의 인근에서 참치잡이하던 우리나라 어선이었는데요. 여기 중국 동포들이 이 우리나라 그 선장들하고 우리나라 선원들의 그 학대, 뭐 이런 갑질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갖고 6명이 우리나라 한국 선장을 비롯해 11명을 살해했거든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그 시체들을 그러니까 그 시신들을 그러니까 바다에다 유기를 하고 이 배를 갖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일본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에 들어가갖고 밀입국 하려고 하다가 일본 해상보안청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그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난 뒤에 문제는 그때 당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범죄인도 협정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범죄인도 조약이 한일 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자들이 누굽니까? 중국 교포들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래 이 상국이 상당히 힘들었을 때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선장을 비롯해서 11명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이 우리 쪽에 넘겨줬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상황은 북한이라는 측면이 우리 남북 분단의 좀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지역이지만 그러나 유엔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동시가입한 또 이 개별 국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페스카마오 결정을 상당히 참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한 주민을 북송하는 것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좀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정경두 장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면은요. 저는 당연한 불만의 표시라고 봐요. 불만이라고 봅니까? 언론 왜 보고 그러냐면은요. 지난번 저희가 6월 15일 날 목선 사건 터졌을 때요. 목선 녹화 사건 터졌을 때요. 결국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소위 공보 지침에 대해서 거의 청와대 안보실까지 다 공유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집중적으로 두드러 맞은 게 결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이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작 이렇게 국정 결정을 하고 집행까지 하는 과정에서 앞에 거는 보고를 받았는데 뒤에 과정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이제 무슨 오늘 이제 통일부가 원래 브리핑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 과정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 국방부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장관이 나한테까지도 보고 안 하고 인터넷 공보 지침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뒤집어씌고 그런 불만의 표시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최경철 의원,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나요? 직보 라인이 있다고 봐야죠. 뭐 국가안보실이란 게 여러 부처의 뭐 다양한 공무원들하고 급하면 직보를 받을 수도 있겠죠. 워낙 급한 안보실 사안이 있다면 국가안보만큼 급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휘보고 체계를 지키는 게 맞죠. 그 JSA의 중령 그분은. 하지만 그분은 지휘보고 체계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키지 않은 것 같다. 앞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지금 굉장히 비난하고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도 쿠데타를 일으킨 분 아닙니까? 군령을 어긴 분이 아닙니까? 그만큼 군령을 어겼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것인데 오늘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북한만 만나면 왜 군령을 어기면서까지 군의 기강까지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만 보면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례가 없거나 선례가 없으면 허가나 뭐 이런 거 서류 갖고 가보십시오. 캐비넷에 바로 넣어버립니다. 선례나 전례가 없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만 만나면 일사천리입니다. 이번 사안은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만약에 저 두 사람을 북한으로 북송했을 때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를 이 사람들이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제적 기준을 좀 놓고 봤어야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경솔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